오늘도 삼성 이건희 회장님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실업률이 4.3%라고. 이 잠을 못 주무시죠. 왜? 이 실업률이 4.3%인 나라는요, 구인난에 나라가 난리가 나 있는 나라입니다. 실업률이 4.3%라는 건. 왜? 우리 유명한 경제학자 여러분 아시는 경제학자 딱 2명 있잖아요. 아담 스미스하고 그 다음 케인즈 나오지 않습니까? 케인즈가 꿈꿨던 게 바로 뭐다? 완전 고용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를 케인즈가 뭐라고 정했느냐? 실업률이 3%인 상태를 완전 고용 상태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실업률이 4.3%라는 거는 지금 기업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업 공짜, 우리 대통령도 잠 못 주무시겠다. 우리 기업 프렌들이 하고서 대통령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기업들이 일자리를 갖다가 너무 지금 많은데 사람들이 없어갖고 공장들이 다 못 돌아가는 상태. 이게 바로 실업률 4.3%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다 고용되어 있는 거야. 다. 한번 정말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한번 또 우리 자세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실제로 가보면요, OECD 국가 중에서 이거 통계가 여러분 다르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딱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왜? 실업률이 우리가 한때 우리가 실업률이 3.2%를 기록했습니다. 요때 2009년인가 이쯤 되는데, 우리 스페인은 여러분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23%고요. 이거 너무 끔찍하죠? 우리 제가 한번 다룬 적 있나요? 스페인은 청년 실업률은 48%입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48%라는 건 젊은 애들 2명 중에 1명은 놀고 있다. 이게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뭐 저희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엄청 걱정되는 나라죠. 왜냐하면 저런 상태가 되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20대 때 아무 일을 못하면은 노동이 체화가 안 되죠. 우리 지금 계속 놀고 계시잖아요. 그럼 친구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20대 노는 게 문제가 아니라 30대, 40대 갔을 때 그때도 일자리가 단손 노동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왜? 20대 경험이 없으니까. 뭐 일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뭐 하다못해 타자도 쳐본 적이 없고 컴퓨터 뭐 프레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을 경우 나중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거기 갈 수가 없죠. 그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너무 끔찍한 나라고요. 자, 우리 나머지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은 우리 OECD 평균이 여러분 딱 보시면요, EU 평균이 한 10%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보통 10% 정도 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거죠. 왜냐면 보통 역사적으로 한 6, 7% 정도 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업률이 한 6에서 7% 정도가 정상적인 실업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10%대로 올라가 버렸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2%로 대단히 안정된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밀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요, 자, 우리 실업자를 한번 찾아봅니다. 자, 제가 한번 시간 드릴게요. 한 2,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실업자 한번, 누가 실업자 같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 우리 실업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딱 보시면요, 먼저 비정규직은 당연히 실업자는 아니죠. 직장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신문 돌리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래요. 실업자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도 실업자 아니에요. 알겠죠? 가끔 뭐 하시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집 청소하고 뭐. 자, 어쨌든 과외하는 대학생,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친구도 당연히 실업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슈퍼일 도와주는 분. 그죠? 우리 아버님이 뭐 하세요? 자영업 하시잖아요. 그죠? 카페베네. 좋습니다. 그럼 카페베네에서 가끔 나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알바 빵꾸 나오고 그러면. 실업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하기 싫어서 노는 분. 날 때부터 일하기가 너무 싫어요. 이 사람도 실업자가 아닙니다. 취업 준비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실업자가 아닙니다. 고시생도 실업자가 아닙니다. 군대 끌러간 사람도 당연히 실업자가 아니고, 우리 친구 과거죠? 뭐 하셨어요? 삼수하셨죠? 실업자가 아닙니다. 주부도 실업자가 아니고, 여기서 실업자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업자의 기준이라는 거는 세계가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일할 2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만 실업자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 왜 실업자가 아닙니까? 취업준비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취업준비학원을 다니죠. 뭘 만들기 위해서? 일할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린 당연히 실업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업자가 아닙니다. 일하기 싫어서 노는 사람도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업자가 아니죠. 왜 실업자가 아닙니까? 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또 어떻게 됐느냐? 이분들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취업자입니다. 취업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면 실업자. 무슨 자? 취업자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소득을 목적으로 일했죠. 내 소득은 아니지만 아버지 소득을 위하여. 정리됐죠?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일해요? 1시간 이상 일하죠.
그럼 이건 전부 다 뭐가 아니다?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실업자는 10명밖에. 이게 실업률의 비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실업률의 비밀. 우리인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나라 기준은 어떠냐? 다른 나라도 이거랑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나라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그럼 우리나라는 진짜 건강한 거 아니냐? 우리가 실업률이 굉장히 자, 이제 이거죠.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4.3%라는 실업률을 갖다 정부가 발표했을 때 주변에 계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모든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나라 실업률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자기 논다고 다 노는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건 친구분께서 투표하신 거고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이 다 10에서 20% 사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실업률이죠. 바로 뭐다? 체감 실업률이죠. 그럼 이건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인가 우리가 실질 실업률이라고 해봅시다. 실질이란 말은 좀 어울리지가 않는데 공식 실업률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이고 이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인데 포인트는 이거죠. 뭐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는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차이가 큰 나라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EU 평균이 우리 공식 실업률이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그럼 얘네 체감 실업률은 예를 들면 한 13%쯤 난다면 예를 들어서 한 몇 프로 차이 난다면 3%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거의 한 10%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실업률?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차이가 큰 나라입니다. 그럼 왜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큰 나라냐? 아주 아까 말씀드렸죠. 네. 우리 취업준비생, 고시생, 삼수생 금방 이해되죠? 우리 지금 여러분 노량진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길 걸어다니면 다 실업자 같아 보이잖아요. 맞죠? 노량진 우리 서울 우리 우리 지방 계신 분은 노량진이라는 곳이 뭐냐면요. 대한민국 공무원이나 혹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험생들이 다 있는 공간이 바로 노량진 입시학원입니다. 여기 사실 걸어다니는 분들 다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실업자 아니죠. 그럼 우리나라처럼 사법고시 준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임용고시 준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공무원 준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무슨 자다? 실업자로 잡힌다는 거예요. 실업자가 아니라 무슨 자? 실업자로 안 잡힌다는 거죠. 그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경제는 다 기본적으로 수잖아요.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그냥 원래 실업률이라는 게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를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라는 거는요. 자, 우리 무슨 인구분의 경제 무슨 인구분의 활동 무슨 분의 인구분의 무슨 자수 실업자 수를 갖다 뽑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실업률인데요. 경제활동 인구라는 건 예를 들면요. 자,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즌1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경제와 언론. 요번에 이제 경제와 언론에서 거시편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꼭 신청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사꾼이냐고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아셔야죠. 요런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뭐라 그런다?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래요.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여기 아까 제가 실업자라고 그랬죠? 요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취업자죠? 그래서 실업자하고 취업자를 더하면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시 주부나 고시생이나 삼수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러고요. 실업자하고 취업자하고 더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인구다? 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분의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거든요. 그럼 이제 일쪽으로 와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자하고 실업자분의 실업자 수가 이제 뭐예요? 실업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가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겠어요.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까지가 전부 다 노동 가능한 인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주부라든가 그다음에 군인이라든가 군인 중에서도 그것도 뭐 직업군인 말고 우리 어떤 군인 지금 우리는 저 징병제잖아요. 오케이? 군대 갔다 안 갔다 오셨어요? 전 갔다 왔습니다. 자, 갔다 왔어요. 방이지만.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리지 마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현역인 줄 알았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비슷해요, 현역이나. 자, 어쨌든 뭐가 되느냐?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비경제활동인구라고 그러고, 실업자고 취업자가 경제활동인구인데,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 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재밌는 통계가요. 우리나라 경제활동가 이게 여러 몇 명이 되겠습니까? 1000이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래서 2300만 명이 우리 경제활동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비해서 이제 경제활동인구가 이 정도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가 되면 2012, 13년이 되면 경제활동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해요. 이제 노동 가능인구가 줄어드니까. 자, 어쨌든 요거 딱 보시면 이제 재밌는 건데요. 자, 먼저 실업자가 이게 몇 명이 되겠습니까? 1000만, 10만이니까 77만 명이죠. 2009년 기준으로 하면 84만 명밖에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것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쉬었다고 대답한 사람이죠. 우리 아까로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슨 자로 잡히지 않는 사람들? 실업자로 잡히죠. 주변에 그냥 쉬었음이에요. 그냥 쉬었어.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우리만 이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만. 176만 명이 그냥 쉬었다고 대답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실업자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실업자죠. 경제적 정의에 따르면 실업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실업자죠. 그냥 쉬었는데. 저도 실업해봤어요, 저도 아시죠? 저 회사 잘려갖고 실업자 생활했던 거. 저도 실업보험 다 먹어봤어요. 근데 그냥 쉬었으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은 거예요, 그냥 쉬었으면. 왜 많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슬픈 거예요. 왜? 우리는요, 실업자 됐거든요. 실업자가 되면 실업보험을 받습니다. 실업보험이 몇 개월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 6개월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몇 년은 나오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실업자가 돼서 6개월 뒤에는 어떻게 살라고 그럼? 맞죠?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그냥 쉬었으면, 왜? 저거 전부 다 설문조사하는 거거든요. 저 전부 다 설문조사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가 잘렸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이 동안은 나 뭐 했습니까? 실업보험 타먹었죠? 실업보험 타먹을 때 그냥 타먹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계속 활발하게 구직 활동하고 있다는 증명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실업보험 받습니다. 왜? 그게 실업자니까.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야, 너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야지 뭘 받아요? 실업보험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하고 있다고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실업보험 대상자가 아니니까. 정리되겠습니까? 이거예요, 비밀이. 오케이? 네. 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신문이나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이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 내는 게 외국하고 다른가? 우리나라 정부가 그 말이 됩니까? 국제기준, ILO 기준에 따라서,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라서 U3입니다. 좀 있으면 미국 기준으로. 그거에 의해서 실업 통계 내는 거고, 미국도 내고 외국도 냅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 정부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정부는 그게 아니라, 이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뭐가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뭐라 그럽니까? 우리 무슨 국가? 복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통계까지 왜곡되는 겁니다. 정리되시겠죠? 우리 이거 실업자 생활 오래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도 우리 사실 정말 이겁니다. 4번 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 인구가 여러분 이거 딱 금방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여러분 다 알지만 취업준비생이 엄청 많죠. 20대. 우리 특히 저거 괴리가 큰 게 40대, 50대입니까? 아니면 20대입니까? 20대가 제일 크죠. 20대에서 왜 그럽니까, 우리? 너무 많죠? 졸업 못했잖아요. 그죠? 왜? 해외 어학연수 가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악마 같은 대학도 있죠. 우리 8학기 하고, 졸업해봤자 취업 안 될 것 같아서 학점 한 2개 남겨놓고, 9학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 9학기 때도 등록금 왕창 막이겠다는 H모델. 자, 무슨 대학이라고, 신촌에 있는데, 그거 다 말한 거네? 자, 어쨌든, 그 말이 됩니까? 진짜, 이 학교가, 진짜 학교가 아니라, 정말, 학교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연세 주식회사.
이름 괜찮아요. 그죠? 고려 주식회사. 그건 딱 이미 고려 주식회사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서울 주식회사.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오케이? 우리는 주지의 목적을 위하여. 오케이? 학생들에게 많은, 이게 52만 명.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18시간 미만으로 잠깐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실질은 이게 다 뭐로 봐야 된다? 실업자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로 12%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바로 12, 13% 나오고요. 청년 실업률 이걸로 딱 계산하면 20몇 프로 나옵니다. 정상적인 것이 실업률인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EU 선진국보다는 고용 상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실업률만 봤을 때도. 이렇게 하더라도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정말 갑자기 대단히 엄청나게 훌륭한 그런 그러게 하면 제가 지금 삼성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자야 된다니까요. 실업률이 4.3%면 이건희 회장님 내가 걱정하느라고. 제가 회장님 걱정 많이 하잖아요. 정신질환으로 병정 면제되셨으니 그 정신병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우리나라 제일 그 병이라는 거 발발할 뭐 할 수 있어요. 잠복기가 있어갖고 재발할 우려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소중한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그 정신질환 발발해봐요. 아드님 또 허리라도 어떻게 그 허리 또 군대 면제 받으셨는데 허리라도 잠이 안 옵니다. 나라의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번에 각 정당들이 공천할 때도 우리 재벌개혁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공천해서 탈락시키잖아요. 얼마나 배려하는 거예요. 나라 걱정. 그잖아요. 우리 유종일 같은 분이 저 국회의원 되면 되겠습니까? 그죠?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나쁜 놈들. 우리 나라를 나라를 걱정을 안 하는. 자, 어쨌든 이렇게 따지면요. 뭐가 된다? 금방, 왜 이러죠? 제가 실업이 12%가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재밌죠? 예, 이게 아시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취업난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고, 더 큰 것은 실업보험 제도가 정확하게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10%가량 나거든요, 저게. 많이 보면 10%를 봐요. 공식 실업률하고 우리 체감 실업률 차이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근데 이제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실업률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해서 아까 이제 그거에서 이제 살짝 들 잡은 게 이제 확장 실업률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최근 경제 통계 문제는요. 요게 이제 문제가 잡히는 건데요. 요게 지금 2009년까지밖에 제가 자료를 못 구했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요때 보면 2003년 때잖아요. 중요한 건 공식 실업률하고 체감 실업률 차이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지금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습니까? 최근에 우리 문제, 실업자 문제는 누구하고 누구의 문제다? 요거 다 누가 차지했던 거예요? 제가 크게 보여줬던 거.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취업 준비생이었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6개월 이상 해고된 그러니까 실업 상태가 오래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추세가 더 지속됐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취업 준비생하고 실업 상태가 6개월이 넘어가는 만성적 실업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네. 한국의 현재 고용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봤을 때 물론 비정규직 문제죠. 그러나 이제 그건 비정규직 문제지만 이번에 이제 오늘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 서울시 그 1000여 명의 그 비정규직 분들을 이제 정규직으로 돌리셨더라고요, 공약대로. 근데 어쨌든 보면 뭐가 되느냐, 최근 한국 경제의 그런 그 우리가 국민 여러분, 시청자 만남 하여튼 보셨을 때 중요한 것은 이해되셨죠? 뭐하고 뭐다? 장기적인 취업 불안 상태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급격히. 그 다음에 해고된 지 6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한국 고용시장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미국 기준인데 이 실업률을 갖다 잡는 방법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IO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U3로 잡아서 다른 나라랑 동일한 방법으로 실업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업률 괴리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한국사에서는 아까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취업 준비자가 과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 전업주부의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업자 12.6%보다도 사실 체감 실업률은 좀 더 높죠. 높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인구가 있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경제활동 인구가 있잖아요. 취업 준비생이 있었죠? 이 사람은 뭐인데 뭐를 바른 거죠? 실질적으로 실업자인데도 정부 통계는 실업자로 안 잡혔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 일하기, 포기자죠?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도 여기 있으니까 잡힌 거거든요. 안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문제가 발생한 건 실업자가 아닌데 알고 보면 무슨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는, 요번에는 요게 하나가 있어요.
뭔데? 취업자인데 뭐처럼 느껴지는 사람? 실업자처럼 느껴지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슈퍼 도와주는 사람. 네, 그 친구들이 많거든요. 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무슨 업자가 수가 많습니까? 자영업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27%쯤 되거든요. 근데 우리 EU가 평균 한 7에서 8%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정말 자영업자 수는 엄청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근데 실질 자영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셨죠?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취업자로 잡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분들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렸으면 이분들도 실업자이기 때문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 12.6% 나온 건 요거하고 요것만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더하게 되면은 12.6%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겠죠. 예.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급 가즈급 노동자다. 그래서 자영업자 계신 분들, 취업준비생,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 전업주부 같은 경우. 물론 주부 보고 뭐 실업자에 잡힐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주부들이 너무 많죠. 한국 사회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그만큼 뭐하다? 저조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에서 결국은 실업률 통계가 말하는 거는 노동정책이 부실화되어 있고 부족한 부실한 실업복지 시스템 때문에 이런 우리 체감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차이가 벌어졌고 이것이 한국 사회가 보다 더 큰 사회고 최근 들어서 이것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뉴스위크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쏟아지는 경제기사 복잡하십니까? 혼자서 알아내기 힘드십니까? 자, 우리 네이버 다음 뒤진다고 해답이 나오십니까? 자, 우리 쌀값 폭락, 소값 폭락, 탄력성 개념 없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계실 겁니까? 자, 우리 고용사 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속빈 고용일까요? 고용률. 그냥 고용률이랍니다. 실업률과 뭐가 다르죠? 취업률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최진기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경제기사 바다에 빠져라. 11세를 돌파하여 12세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모서적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빛나는 경제기사의 바다에 풍덩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경제기사 정복합시다.